안녕하세요. 헤이 장모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성공으로 가는 길 대화법입니다. 레스 기브린 지음, 김호진 옮김, 출판사 새벽이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세 번째 글입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7가지 법칙.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이것은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중 95%는 사실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그의 결점을 지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만족을 맛보기 위한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높이려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깎아내리고 잔소리를 퍼붓는 것 자체가 비열한 자존심의 발로인 셈이다. 그러나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협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리더의 자격은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판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비판의 요령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00명 중 99명이 비판이라는 말 자체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꾼을 혼동한다. 비난꾼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떠들어댐으로써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비판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을 박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게 하는 데 있다. 즉,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좋은 성과를 올리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항공회사의 관제탑이 파일럿의 잘못을 지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제탑에서 조종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관제탑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다. 항공회사와 파일럿,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관제사는 항로를 벗어났다고 해서 파일럿의 인격을 건드리거나 잘못을 뒤집어 씌우거나 하지 않는다. 단지 그의 잘못된 행위만을 지적할 뿐이다. 그리고 파일럿은 관제사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는 관제사의 비판을 받아들임으로써 혜택을 받겠다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관제사의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녁을 대접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워하는 것이다. 그 결과 관제사와 파일럿은 함께 유익한 성과, 즉 안전한 이착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판은 반드시 은밀히 하라. 아무리 온건한 비판이라도 제3자 앞에서 하면 원한을 사기가 쉽다. 상대방은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아를 자극시키지 말아야 한다. 비판의 목적은 좋은 효과를 얻는 데 있는 것이지 그의 자아를 위축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옳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온건한 비판이라도 제3자 앞에서 하면 원한을 사기가 쉽다. 상대방은 동료 앞에서 체면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룰을 터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비판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준이 된다. 사람들 앞에서 종업원을 꾸짖는가? 남들과 회식할 때만 남편의 식탁 예법을 지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비판의 진정한 동기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심어줌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데 있다. 자녀 문제만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그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무라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서도 안 된다.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칭찬하라. 오래전부터 자네를 주시해 왔기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네.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친절한 말이나 칭찬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비판을 하기에 앞서 우선 상대방을 안심시켜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비판을 당한 사람은 그 반동으로 자아를 지키려는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미 방어 상태를 취한 인간의 마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반면 칭찬을 먼저 하고 하는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준다. 빌, 자네가 제출한 리포터는 참 잘 되었더군. 확실히 중요한 점들을 다 망라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 곳이, 메어리 양, 당신은 입사한 이후 계속 우수한 실적을 올려왔어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틀림없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위의 여러 가지 예에서처럼 비판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칭찬을 하도록 하라.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비판하라. 상대방의 행위에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면 상대방을 칭찬해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자아를 높여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그의 행위를 비판함으로써 움츠려드는 상대방의 자아를 피해갈 수 있다. 결국 당신의 관심사는 상대방의 행위 아닌가?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위에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면 상대방을 칭찬해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자아를 높여줄 수도 있다. 존 군,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아 이번 실수는 정말 자네답지 않군. 마이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네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네. 이와 같은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잘못을 고치고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네는 글러먹었지? 라고 말하지 말고 자네는 훨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어 라고 말하도록 노력하라. 이 단어의 철자법이 틀렸군. 동그라미. 스톤 양, 타이프 실력이 형편없군. X. 검선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 동그라미. 이건 터무니없이 틀렸잖아. X. 리처드, 공부를 더해서 이 과목의 성적을 올려야겠는데. 동그라미. 너는 어째서 그렇게 돌대가리니? X.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았더군. 무슨 일이 있었나? 동그라미. 자네, 주간 보고서를 격립으로 안 올렸지? X.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개선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화살을 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에는 그 개선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잘못만 강조하지 말고 그 잘못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라는 얘기다. 종업원들의 최대 불만 중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해도 상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 그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걸까? 이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말해주지 않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만큼 종업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 사람은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법이다. 어떤 셀러리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부장은 사원들의 잘못을 찾아내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개선할 방법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표로 삼아야 할 표준이 없습니다.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화살을 쏘는 격이지요. 그러니 항상 실패할 수밖에요. 명령조로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감독관이 되어 상대방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가? 상대방의 협력을 얻으려거든 명령하지 말고 의뢰해야 한다. 이 점을 고쳐주게 라고 말하는 편이 이것 좀 고치게, 이번에는 틀리지 않게 하라고 라고 말하는 것보다 미움을 살 우려가 적다. 명령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노예, 당신은 감독관의 입장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의뢰를 하면 상대방을 당신 팀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다. 팀의 참여 의식은 훨씬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협력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 나는 주인이다. 주인인 나의 명령대로 하라는 입장에 선 비판과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고 자네가 협조해 주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선 비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을 하게 된 동기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하라. 오하이오주 테이턴에 있는 내셔널 금전 등록기 회사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판매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회사의 세일즈맨 교육 담당자인 렐프 네글리 씨는 세일즈맨을 바로잡는 요령은 회사의 요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뛰어다녀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열심히 고객을 방문하며 수입이 배로 늘어난다는 식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이다. 단 한 번만으로 비판하라. 지난달의 잘못을 들추어낸다고 해서 상대방의 현재 행위를 향상시킬 수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그 반대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한 가지 잘못에는 한 번의 비판으로 족하다. 두 번은 필요가 없고 세 번이면 잔소리가 된다. 비판의 목적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과를 올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상대방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들추고 싶어지거든 관제사와 파일럿의 관계를 상기하도록 하라. 지난날의 잘못을 계속 들추어내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일 뿐더러 아무런 효과도 없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들추어낸다고 해서 상대방의 현재 행위를 향상시킬 수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비판의 마무리는 항상 우호적으로 끝내라. 비판에 대한 상대방의 마지막 인상이 야단맞는 게 아니라 위로받은 거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 비판의 결과가 우호적으로 끝나지 않은 한 올바른 마무리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중도에 어물어물했다가 뒤에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서도 안 된다. 일단 비판이 끝나면 그때의 잘못은 영원히 잊어버려야 한다. 비판을 끝낼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 비판에 대한 상대방의 마지막 인상이 야단맞는 게 아니라 위로받는 거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 난 자네를 믿고 있네. 동그라미. 가르쳐 주었으니 다시는 실수 없도록 하게. X. 이제 요령을 알겠지? 잘 부탁해. 동그라미.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주게. 그렇지 않으면 X. 이것이 포인트. 비판을 하는 쪽과 당하는 쪽이 모두 발전을 향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비판이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는 그의 자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다음의 7가지 법칙을 실천하라. 1. 비판은 절대로 은밀히 하라. 2. 비판하기 전에 친절한 말이나 칭찬하는 말을 하라. 3. 비판이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를 비판하라. 4. 비판에는 반드시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5. 명령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6. 한 가지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한 번에 그쳐야 한다. 7. 비판의 마무리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끝내야 한다. 감사합니다.